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어느 날 이메일을 열어보니 아주 생소한 광고 메일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땡땡땡 마케팅입니다. 위에 유튜브 영상은 저희가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병원 마케팅 샘플 영상입니다. 원장님이 최초 1회 20분간 본인의 음성으로 주어진 텍스트를 읽으셔서 녹음을 하시면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원장님이 별도로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알아서 원장님의 블로그에 있는 글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미 갖고 계신 블로그 주소만 알려주시면 이후에는 저희가 알아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덧붙인 말이 뼈 아팠습니다. 원장님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이미 써놓은 스크립트를 카메라를 보며 읽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저희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이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사실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간 영상 중에 하나가 말이 상당히 빨랐는데요, 분량이 많아서 컷 편집을 느슨하게 안 하고 그냥 올렸더니 누가 쫓아오나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이 쫓아옵니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출근 전에 촬영하는데요, 카메라를 켰으니 어떻게든 촬영이 끝나야 출근을 하고 진료를 하죠. 그래서 환자분의 예약이 많은 날은 제 마음이 정말 바쁩니다. 어차피 스크립트를 다 썼으니까 그 스크립트를 AI가 읽어준다고 하는데 촬영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면 저는 유튜브에서 해방된 유튜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녹음을 하지 않아도 AI가 명쾌한 최 원장인 척 말할 수 있습니다. AI의 발전으로 인한 신기술의 탄생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것은 인플루언서 노메세드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연계해서 베타 테스트 중인 하이퍼클로버 X입니다. 큰 주제를 정하고 세부 주제를 확인해주면 AI가 알아서 글을 써주는군요. 원래 글 주인인 노메세드님의 어투와 글 패턴을 똑같이 따라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물론 노메세드님이 조금의 편집을 더해서 글쓰기를 최종 완료하였고, 이 글의 저작권은 노메세드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메세드님이 이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글만 보면서는 이것이 AI가 뼈대를 잡은 글인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나름 노메세드님과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AI와 노메세드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식의 AI 발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5년 전에 명쾌한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요, 우리도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처럼 AI 자비스를 비서로 부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요? AI를 써먹는 능력이 본인의 능력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했었는데 챗GPT를 시작으로 해서 제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실현돼서 제가 말해놓고 저도 놀랐어요. 2020년대를 시작하면서 저도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의료 영역에 도전하겠다고 선포하고서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챗GPT를 써보니 아직 명쾌한 알러지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1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챗GPT가 제 유튜브 스크립트를 하나도 못 써주길래 섭섭했고요, 한편으로는 아직 내 쓸모가 다하지 않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는 이 말이 아니네요. 세상의 컨텐츠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모든 컨텐츠가 조작이 가능합니다. 내가 쓰지 않았는데 내 어투로 나를 모방하여 내 이름으로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스크립트를 주면 내 목소리는 그 스크립트대로 그 말을 합니다. 영상도 가능합니다. 내가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는데 내 얼굴이 저 몸에 붙어 그 동영상이 인터넷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가능합니다. 벌써 이것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작가들과 배우들이 동시에 파업 중입니다. 내 어투를 따라해서 AI가 영화 시나리오를 쓸 수 있습니다. 무명 배우의 몸에 유명 배우의 얼굴을 붙여 포르노 영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르노를 보는 사람은 이것이 실제로 찍은 것인지 AI 합성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의 도덕과 양심은 돈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미디어는 돈을 벌기 위해 이런 기술을 이용합니다. 일단 조작해서 올립니다. 이슈를 타고 돈이 됩니다. 나중에 사과를 하든 말든 그것은 괜찮습니다. 억수로 불고 콩할 만큼 물어내면 되니까요. 이것은 방송과 언론, SNS에서는 만연한 현상입니다. 조작이라고 하니 어감이 세 보입니다만 조작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살 수 있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호캉스를 하고 명품 플렉스를 하는 걸 보니 돈이 많구나 라고 은연중에 판단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SNS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개인 취향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과 미디어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며 여론을 조작할 수 있고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잔챙이 유튜버조차도 영상을 찍으면서 잘 못 읽은 부분은 잘라낼 수 있고 앞뒤에 문장 위치를 바꿔서 배치를 조정할 수 있고 잘못 읽은 부분을 자막 처리로 보완해가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도 나름의 조작입니다.
잘 못하지만 잘한 척 할 수 있잖아요. 방송은 그런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조작 가능한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으며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생각을 안 하면서 살다가는 우리는 조작된 판의 장기말이 되어 살 수도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글을 썼었죠.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1위 이런 종류 믿지 말라고요. 돈 주면 상패, 상장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면 언론사에 온라인에 명쾌한 한의원 고객만족 대상 수상을 글 뿌릴 수 있습니다. 3대 언론사의 뉴스, 온라인, 오프라인의 일간지에 포털 사이트에 명쾌한 한의원이 이런 상을 수상했다고 알릴 테니 돈을 좀 써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식의 이메일은 끝도 없이 옵니다. 명쾌한 한의원 검색하면 여러분의 눈에 띄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이런 걸 받는 걸 보니 여기 치료 잘하는가 보다 의존중에 판단하시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경제활동입니다. 예전에는 불합리하다고 느꼈는데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 이런 분야도 수요가 있으니 운용되는 것이고 원하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게 사람 사는 이치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도글을 쓸 사람, 디자인을 할 사람, 업로딩을 할 사람에게도 돈을 줘야죠. 직업이니까요. 상패를 만들어주고 호텔을 빌리고 수상 이벤트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어 온 오프라인에 올리고 이 모든 행정을 관리 감독할 사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상을 받고 싶은 사람이 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은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의원의 운영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저런 상은 그저 마케팅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상을 수상했다라며 연락이 왔지만 돈 내라 광고해 줄게라는 뜻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저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고객만족 대상을 받든지 말든지 상을 주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좋고 상을 받는 사람은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니 좋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나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니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방송은 다를까요? 젊었을 때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면 마냥 좋아했었습니다. 젊을 적에는 연예인과 찍은 사진도 한의원 벽에다가 주렁주렁 많이 전시했었는데요. 이제 생각해보니 다 쓸 데가 없습니다. 방송 작가들이 문의 전화를 하고 PD들이 취재 요청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 내가 뭐라도 된 듯한 느낌일까요? 내 치료 경력이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송이라는 도구에 이용당하는 것뿐입니다. 방송국은 내가 하는 말에 진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방송에 쓰고 싶은 말을 내가 내 입으로 잘 말해줄 것인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취재를 요청하기 전부터 인터뷰 때 듣고 싶은 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1시간을 인터뷰하며 떠든다고 해도 그들의 입맛에 맞는 단 한 줄의 멘트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방송국은 내 인터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의 라이센스와 치료자의 권위를 이용하고 싶을 뿐이고 나는 그들의 입맛에 맞춰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을 들여 내 얼굴을 빌려줍니다. 패널로서 가치가 높아진다면 돈을 받고 출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쇼닥트라고 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위한 인터뷰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사용하고 모든 인터뷰는 무료입니다. 오히려 돈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불해야죠. 방송사는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내용에는 사실은 큰 관심은 없지만 돈을 지불하겠다는 데야. 20년 전 가격으로 10분에 수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예인이 뜬금없이 병의원에 와서 검사를 받거나 상담하거나 진맥을 받거나 하는 굳이 프로그램에 종료하지 않은 내용을 넣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게 관행입니다. 맛집 영상들 대부분은 다 이렇게 만듭니다. 돈 내면은 맛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런 영상을 찍을까요? 보이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속는 줄도 모르고 속으며 살아갑니다. 겉만 보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분별하며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은 여론을 조작할 때 불편하니까요. 그냥 느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훅훅 결정하고 클릭하고 자기들을 보며 마냥 좋다고 박수 쳐주길 바랍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덕분에 그들은 돈을 얻고 명예도 명성도 인기도 얻었으면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들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됩니다.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약점을 파악해서 이용하고 나의 감정을 뒤흔들어 자기들이 내고 싶은 결론으로 몰아갑니다. 그 상태를 이용합니다. 그게 언론이고 여론이고 대중매체이고 집단세뇌 과정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꿀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름 학위도 있고 경력도 있다는 사람들, 그 분야의 대가라는 사람들 그냥 쉽게 믿지 말자고요. 세상이 내놓는 정보는 결정권에 있는 게이트키퍼의 입맛에 따라서 선택된 정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판이 흘러가고 편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도그마가 생기고 그 시대에 패러다임이 생겨서 사람들은 그들의 취향대로 빨간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빨간 선글라스를 쓰고서 세상이 빨갛다고 외칩니다. 세상이 빨간 것이 진리라고 외칩니다.
모두들 빨간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 빨간 선글라스를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단체로 빨간 선글라스는 어쩌다가 쓰고 있었던 것일까요? 빨간 선글라스를 쓰도록 손에 쥐어주고 판을 깐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왜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도 지적하지도 않고 남들을 쳐다보며 따라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진리입니다. 단 그 느낌의 주관을 남의 평가에 의지하지 마세요. 듣는 것 보이는 것을 선택할 권력을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마세요. 명치환 한의원은 저 논리에서 예외일 것이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명치환 체원장을 맹목적으로 믿지도 마세요. 그리고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남들이 알러지 치료하고 이렇게 나았다더라, 그런 종류의 치료 후기에만 귀를 쫑긋하지 말라고 제가 자주 말합니다. 명치환 알러지 치료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의 몸을 맡길만 한지, 어떤 사상적 배경에서 어떤 철학으로 여러분을 치료하는지 본질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열심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이 두서없지만 언젠가 한 번은 말해야 한다고 기회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